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린 아이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학대를 해서 아기가 장기가 다 찢어져서 죽었죠. 장기가 다 찢어져서 가스가 차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또 너무 심한 학대로 인해 감정을 잃어버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어가던 정인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이집 교사가 정인이의 상태를 보고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 신고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에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만들었죠. 특히나 이 정인이를 학대한 가해자들의 부모가 교회 목사였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목사의 아들, 딸들이 어린아이를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학대해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웃긴 건 구약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높은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과 죄를 묵과하여 아이들이 불량해져 사람들을 괴롭히고 제사를 망치니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이들을 직접 벌하여 죽이시고 엘리의 집안을 영영토록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목사가 본인의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결국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벌하셨고 아이들을 잘못 키운 엘리의 가문까지 벌하셨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이 실패한 성직자의 표본이 되신 이 목사님은 지금 기분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정인이가 학대를 받는 걸 알면서도 남의 일인 마냥 쉬쉬하셨던데 나중에 제사장 엘리처럼 꼭 하나님께 벌을 받는 순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국민들은 분노를 하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까지 열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운동을 이용해서 굿즈가 발매가 됩니다. 정의나 미안해의 굿즈.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물건으로 만들어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인이 엄마 아빠가 다 감옥에 가고 그렇게 좀 정리가 된 상황에서 어린이 학대 보호단체 이런 곳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면서 굿즈를 발매한 거면은 이해라도 하겠어요. 정인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단체도 아닌 개인이 자기 쇼핑몰을 열어서 굿즈를 팔아먹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머리가 꽃밭인 건지 아니면 사이코패스인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로는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글씨에 담아 제품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기가 죽어서 굿즈를 만드는 건데 해시태그 단 걸 좀 보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딱지가 나던데 샵 첫 줄 안녕, 샵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 진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해시태그를 열심히 달아놨습니다. 샵 첫 줄 안녕은 도대체 뭡니까? 옆집 잼민이도 안 할 짓을 40대 중년인 작가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같은 예체능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작가입니까? 조까지.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건 기부 목적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자 팔리지도 않을 건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러고 있죠. 그리고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어린이 보호단체들이랑 협업을 해서 만들던지 해야지 개인이 쇼핑몰 열어서 올리면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여튼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이런 사건이 알려지자 이 작가는 사과문을 올립니다. 본인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한 것인데 많은 분들의 질타로 제가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문을 올린 상황이 진짜 머리가 하얀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해시태그를 한번 보세요. 진짜 해시태그를 열심히 달아놨고요. 그놈의 첫 줄 안녕은 또 있어요. 사과문의 첫 줄 안녕이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취미, 디자인, 낙서쟁이 뭐 그냥 사과할 생각은 없고 관종인가 싶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이디어스 작가고 한국문화예술가협회 작가라는 것까지 해시태그에 걸어놔요. 내가 그냥 뭐 굴러다니는 개벽다기 같은 애들은 아니고 협회 소속 작가고 아이디어
미국이어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미안하게 됐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사과보다는 이번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해서 본인 홍보를 좀 해보겠다는 생각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나마 좀 사이다인 건 이런 논란이 퍼지고 나서 협회 측에서 이 사람을 칼손절합니다. 협회 측에서 작가 자격을 박탈을 한 거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는 2021년 1월 6일 현재 본 협회에서 제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가협회. 더 이상 나 협회 소속 작가인데 이러면서 나대지 못하게 줄을 싹 잘라버렸네요. 저런 사람이 무슨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직업인 예술가를 합니까? 사탄이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러겠어요. 지옥에 가신다면 사탄학과 교수를 바로 해드실 텐데 왜 이승에서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고 계신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지옥 가서 교수하려고 미리미리 스펙 쌓고 있는 건가? 여튼 빨리 본업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뿅. 자, 결국에 이런 미친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아마 앞으로도 작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지요. 뭐 활동하려고 스멀스멀 기어 나오면은 이젠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겁니다. 아, 그 미친 사탄화가 교수! 이러면서 말이죠. 저는 정의나 미안의 챌린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법률에 관한 강화겠지요. 이런 경우 미국이었으면 아마 뭐 수십 년에서 수백 년형까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한국 법이 약해서 최대 7년까지 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하죠. 살인죄로 다스려야 마땅하겠지만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만에 하나 고의적인 살인이 증명되지 않고 아동학대로 처리가 나면은 벌을 내릴 수가 없는 입장인지라 살인죄로 기소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와중에 또 민식이법처럼 너무 감정에 휩쓸린 떼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엄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초등학생 용돈벌이로 사용되는 그런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